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홍사입니다. 오늘은 징계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최근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이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을 알고 있죠.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거다. 이걸 알고 있고,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끝난 때부터 징계 시효 기산점이 된다.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 이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상당히 어려운 판례고요. 헷갈리는 그런 판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단협을 체결을 했어요. 단협 내용이 징계위원회 개최는 10일 이내,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징계 시효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징계가 사유가 벌어졌는가 하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 2008년도 8월 달에 횡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아직까지 횡령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발견됐고, 이후에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횡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혐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경찰이 여러 가지 이제 가운데 사실관계 얘기는 하는데 생략하고요. 2009년도 2월 4일자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또 회사에 통지를 하게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2009년도 2월 4일자에는 경찰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송치했구나, 기소 의견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회사 입장은 이 2월 4일부터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이제 이게 2월 4일 기점으로 해서 2월 12일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인 건데 언제부터가 사유 발생일 기산점인 거냐, 이게 언제부터가 기산해서 징계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거냐, 1번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냐, 2번이 기준이 되는 거냐, 3번이 기준이 되는 거냐, 아직까지 징계는 할 수가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결론적으로 요 3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징계위원회 개최한 것은 정당하다, 그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언제겠습니까? 자, 요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요 판례에서 한 가지의 내용을 이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좀 추가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생긴 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근데 그 기간 중에 징계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된다라고 하는 또 약간 세부 판례긴 하지만 그런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제 횡령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거나 횡령 혐의에 대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징계 절차 개시도 관계없을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통지한 시점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세 번째 시점부터는 징계위원회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15일 혹은 이 케이스는 10일이었나요? 자, 그 기간 안에 징계위원회 개최했으면은 이제 정당한 기한 안에 징계위원회 개최한 거다. 자,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기존 판례를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판례가 하나 등장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혐의를 가지고 해고할 때,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언제부터 기산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봤죠. 이거 이제 횡령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징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이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통지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라고 해서 이 케이스는 징계 시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너무 심한 징계를 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하게 되면은 그 징계처분은 위협하겠죠? 무효가 되는 거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징계의 원인인 비사실의 내용과 그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의 양정의 기준,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면은 이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가 되는 거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죠.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징계해고입니다. 그러면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징계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 기준을 법원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는, 자, 즉 해고에 대한 그 정도의 그 사유가 되는지는 사업 목적과 사업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의 내용, 비행의 동기, 경위. 그 다음에 뭐 기업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자, 이걸 판단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고에 대한 판례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보다도 징계 시효의 기산점이 언제가 되는 거냐,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디테일한 판례 법리를 추가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